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편안한 순간을 즐기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 구석진 벤치에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얼굴에는 뚜렷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찡그리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크고 깊은 검은 눈으로 멀리 어딘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누가 아이를 잃어버렸나요? 곱슬머리 여성이 어린 아들을 안고 다가가 몸을 숙여 물었습니다. 여전히 말없이 앉아 회색공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해. 이 아이 아침부터 여기 앉아 있었어. 여성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야겠어요. 10분도 안 돼요. 서울 중부경찰서 순찰차가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30대 초반에 날씬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최은서 경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나요? 은서가 광장을 훑으며 물었습니다. 저기 동상역 벤치예요. 울지도 않고 말도 안 하지만 앉아만 있어요. 걱정돼요. 곱슬머리 여성이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완전한 제복 대신 허리 경찰 배지만 달아 아이를 놀라게 하십니다. 2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멈춘 은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안녕, 아가, 누구 기다리고 있니?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은서를 한참 관찰하더니 마침내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서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다니 어디로 가지 않으려는 거지. 아이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곰 인형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급한 목소리가 은서 뒤에서 들렸습니다. 은서가 돌아보니 30대 중반의 여성이 다급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발로 물들인 곱슬머리에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그녀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 이 아이 엄마예요. 얘가 또 떼쓰는 거예요. 원래 투정이 많아요. 은서가 일어나 아이와 여성 사이를 살짝 막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김지영이라고 해요. 하늘이를 차에 잠깐 두고 커피 사러 갔는데 얘가 차에서 내려서 뛰쳐나간 거예요. 하늘이는 엄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은서의 다리를 꼭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이번엔 아이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습니다. 지영이 아이를 끌어내려 했지만 은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시만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10분도 안 돼서 잃어버린 거라고요. 제가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지영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빨간 가방이 무서워요. 은서가 몸을 숙여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빨간 가방, 어떤 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사 있는 거요. 엄마가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병원 냄새가 나요. 내가 가방은 너한테 쏠래버려. 우리 속나. 은서가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차에 빨간 가방이 있나요? 지영이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어요. 그냥 하늘이 물건이에요. 있어요. 그냥 하늘이 물건이에요. 장난감, 옷, 그런 거요. 평범한 거예요. 은서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광화문 광장 동쪽으로 와. 차량 점검 필요할지도. 온화하지만 단호한 눈빛을 가진 민준이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차를 열어 점검해야겠습니다. 지영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건 제 사생활 침해예요. 민주는 대답 없이 지영과 함께 은색 숲을 향했습니다. 은서는 하늘이 곁에 남아 물었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아니?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가 절대 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열으면 화낼 거예요. 그때 민준이 멀리서 외쳤습니다. 은서, 은서가 고개를 돌리자 민준이 빨간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긁힌 자국이 있고 색이 약간 바랜 가방이었습니다. 은서가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하늘이 물건이라고 하셨죠?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거 아니에요. 저 그거 못 만져요. 지영이 눈썹을 치켰습니다. 하늘이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은서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서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지영 씨, 지금 이 가방을 열어 점검해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지영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은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로 열겠습니다. 지영이 입술을 깨물며 은서를 노려보더니 마지못해 민준에게 다가가 가방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방이 찰칵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몇 초간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민준이 뚜껑을 열자 날카로운 소독약 냄새가 퍼졌습니다. 은서가 눈을 찡그리며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옷이나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피가 묻은 휴지뭉치, 천조각, 목는 끈, 사용한 주사기, 라벨 없는 유리병, 그리고 갈색 가죽 노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이 물건이라고요? 은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가 은서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그 끈으로 묶었어요. 민준이 노트를 열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적힌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20분 이상 울지 않으면 보상, 4일째, 기억을 오래 남기려면 밥을 주지 않음, 3일간 침묵 게임. 민준이 노트를 덮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영 씨, 조용히 계세요.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겠습니다. 지영이 발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이해 못해요. 난 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 했어요. 훈련시킨 거라고. 하늘이는 은서의 품에 얼굴을 묻고 말없이 떨었습니다. 그때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성은 이광수, 광화문 근처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파란 셔츠를 입은 그가 말했습니다. 저 이 아이가 아침부터 혼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1시간 넘게 아무도 안 왔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은서가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아이를 광장에 1시간 넘게 혼자 두는 게 불법인 거 아시죠? 은서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침묵 게임에 강요하지 않아. 지영은 한쪽으로 끌려갔고 민주는 장갑을 끼고 가방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서가 무전기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동보호과에 연락해. 그리고 구급차도 불러. 아이 건강검진을 빨리 해야겠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도 봉인하고 전체 점검할게요. 광수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필요하면 증언할게요. 아이 눈빛이 겁에 질린 거였어요. 저 그런 눈빛 알아요. 은서가 멈칫했습니다. 전에 그런 눈빛을 보셨나요? 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눈빛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아이들의 눈빛이에요. 구급차가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젊은 간호사 윤소희가 차분한 눈빛으로 하늘이를 받았습니다. 괜찮니? 아가. 하늘이는 대답 없이 구급차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심하신노 누구도 접촉 못하게 해.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서가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지러웠습니다. 어린아이 관련 사건이 익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늘이의 눈빛에서 침묵이 생존 방식이 된 아이의 흔적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늘이는 별도 방으로 옮겨져 예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은서가 소희와 복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상한 거라도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검사가 끝난 건 아니지만 팔과 엉덩이에 오래된 멍 자국이 있어요. 손목에 작은 흉터도 있고 오랫동안 묶인 흔적 같아요. 경미한 영양실조 징후도 보입니다. 와우, 왜 쉬어요? 아무 동안 아는 뭔가요? 맙소사, 은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말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창밖만 쳐다봤죠. 제가 비스킷을 줬는데 손에 들었다가 내려놓더라고요. 먹으면 벌 받을까봐 두려운 것 같아요. 은서가 이 말을 짚었습니다. 아이한테 최소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야겠어요. 잠시 후 의사가 은서에게 방에 들어가 또 좋다고 했습니다. 하얀 작은 방에는 침대 하나, 의자 하나, 테이블 위에 물병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늘이는 종이에 빨간 원으로 둘러싸인 작은 사람을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조용히 앉아서 물었습니다. 그림이 뭐야, 아가? 하늘이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빨간 가방이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운데 사람은 누구지?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저예요. 엄마가 소리 지르면 가방에 가둔다고 했어요. 은서가 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랬어. 엄마가 그게 강한 사람 게임이라고 했어요.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말하거나 울거나 질문하면 빨간 표시를 했어요. 표시가 3개 넘으면 밥을 못 먹었어요. 은서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늘이, 너 잘못한 거 없어? 엄마가 한 모든 게 잘못된 거야. 하늘이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말해도 괜찮아요. 응, 아무도 너를 조용히 시키지 않아.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날카로운 칼처럼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오래 조용히 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3시간 이상 못 자겠어요. 잠을 많이 자면 어른이 못 된다고 했죠. 놀려면 왜냐고 묻지 말아야 했어요. 하늘이는 매일 밤 엄마가 녹음한 강해져야 해? 우는 소리는 필요 없어. 라는 말을 들으며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은서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가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아이가 저항하지 않고 작은 발로 은서의 등을 감쌌습니다. 복도에서 소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심리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해요. 전문가가 있는 병원도 옮길게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에 엄마의 양육권 정지를 요청할게요. 그날 밤 지영은 경찰서에서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노트와 주사기를 언급하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영에게 변호사가 왔어요. 이름은 이혁이에요. 지영이 집을 수색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내일 가서 조사관들과 함께 가볼게요. 지영이 특별한 교육 방식을 처음 사용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은서가 전화를 끊고 병원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차갑게 어두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하늘이가 5년 동안 정교한 정신적 고문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엔 2년 전처럼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은서와 민주는 강남에 있는 지영의 3층 집 앞에 섰습니다. 수색 영장이 밤새 공증되었습니다. 집안은 깔끔했지만 가족 사진이나 장난감이 없는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책장에는 행동 수정, 눈물 없는 훈육, 청소년 심리 분석 책들만 가득했습니다.
하늘이 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이 침대 대신 얇은 매트리스와 깔끔히 접힌 담요, 작은 책상만 있었습니다. 벽에는 화이트보드에 2분 이상 울지 말 것, 왜라고 묻지 말 것, 10가지 세기 전 침묵 같은 규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방 구석에는 감시용 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외쳤습니다. 은서. 그는 카메라, 데이터를 추출하고 하드디스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은서는 플라스틱 서랍에서 시험지처럼 채점된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날짜와 잘못된 행동, 위험도, 처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살 아이를 범죄자처럼 평가하다니 은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래층에서 민준이 지영의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백업했습니다. 화면에는 디지털 일지가 있었습니다. 3월 15일. 이 시간 동안 네 번째 왜라고 물음. 침묵 단계 강화 필요. 3월 30일 친구들처럼 학교 가고 싶다고 함. 사회적 감정 완전히 제거해야 함. 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강제 조건하로 동물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영이 이메일에는 아동행동 연구단체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4단계 행동 통제 모델을 적용했지만 단체는 강제적 심리 억압을 거부하며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영은 학대를 계속했습니다. 은서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의 직업 기록을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1시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영은 3년 전 사립클리닉 간호사로 일했지만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통제와 불안 유발로 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소희였습니다. 심리학자가 하늘이와 면담했어요. 아이가 옷장에 갇힌 자신을 그렸는데 밖에서 엄마가 웃고 있었어요.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해야 아무도 못 듣는다고 썼어요. 은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정식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겠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확실히 그래야 해? 그날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지영이 취조실로 끌려갔습니다. 은서가 노트북으로 하늘이 방 사진을 띄웠습니다. 외로운 매트리스, 행동규칙 보드, 카메라, 노트. 지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했잖아요. 그건 행동 치료예요. 아니요. 독수와인다모, 글쎄노, 기어노시오. 은서가 눈을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5살 아이의 신경계가 떡시 완전히 통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연구단체에 보낸 이메일이 있어요. 6시간 침묵 강요. 질문하면 답을 주지 않는다고 했죠. 벽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공식 기소는 없어요. 은서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24시간 안에 검찰에서 아동학대, 정신건강 위협, 아동 발달 권리 침해, 2021년 양육 정지 위반으로 기소장이 나올 거예요. 지연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쳤습니다. 그건 내 아이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권리가 있어요. 혁이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더 말하지 마세요. 은서가 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말할 필요 없어요. 하늘이가 충분히 말했으니까. 복도에서 광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나오자 그가 물었습니다. 증언이 하나요? 은서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광수 씨. 하지만 무관심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서울지방법원에서 긴급 재판이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은서가 증거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늘이는 아동보호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가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녕 아가. 하늘이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가 제 방 문 여는 열쇠 가진 거예요. 은서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줌마가 저를 안아줬을 때부터 갇히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공소검사 강지민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는 최소 2년간 딸 하늘이를 정신적으로 고문했습니다. 옷장에 가두고
손을 묶고 점수판으로 압박하고 강제 침묵을 녹음해 들려주었습니다. 턱이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학대가 아니라 개인화된 교육을 했습니다. 5살 아이에게 6시간 침묵을 강요하고 질문하면 밥을 주지 않는 게 교육인가요? 그건 억압입니다. 법의관이 하늘이의 건강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손목 흉터, 오래된 몸, 불안장애, 잠을 못 자는 증상, 허락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하는 공포. 지영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할 말 있나요? 지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늘이 엄마예요.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어요. 하늘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울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부쉈어요. 저는 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때린 적은 없어요. 주민이 물었습니다. 그럼 사용한 주사기, 울지마 녹음, 노트의 명령들은 뭐죠? 지영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아이를 통제하려고 재판장이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은서가 증인으로 나와 광장에서 하늘이를 만난 순간부터 빨간 가방을 발견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하늘이가 빨간 가방이 무서워라고 했을 때 이건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엄마가 침묵을 가르쳐 소리를 지르면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고 했죠. 역가였고 시행이 아니라 집들 아니라 은행 오너 컴가인쇼 간다. 덕이 반박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감정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은서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저희가 침묵하며 고시피하며로 머릿속에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광수가 증언했습니다. 하늘이 2층에서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지영이 장애 치료 중이라고 했죠. 2021년에도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끝났어요. 이번엔 말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늘이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었습니다. 엄마는 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조용히 있으면 문을 열어줬어요. 울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서웠니? 무섭다기보다는 무서우면 엄마가 용서 안 할 거예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니? 재판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피고의 양육권을 영구 박탈하고 하늘이의 양육권을 아버지 박민수에게 이전합니다. 피고는 아동 학대 혐의로 정식 기소됩니다. 지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날 괴물로 만들었네요. 재판장이 답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서울 백병원 심리치료실은 따뜻한 노란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사흘 동안은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은서가 넷째 날 찾아왔습니다. 제복 대신 트레이닝복을 입고 동화책과 과자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야기 듣고 싶니?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읽을게. 듣고 싶으면 들어. 은서가 부드럽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숲에서 길 잃은 여우와 부엉이가 길을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우가 어둠을 무서워하자 부엉이가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 내가 밤에 너의 눈이 되어줄게.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부엉이 아줌마가 랜턴 가지고 있어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랜턴인데요. 그 빛이 여우를 따뜻하게 했지.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둠이 무서워요. 은서가 답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제 밤새 불을 켜도 돼. 아무도 꺼지게 안 해. 하늘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다 해도 돼. 민주는 심리학자 김영훈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요. 문소리나 금속음에 놀라고 특히 빨간 불빛에 민감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빨간 불빛, 의료용 소독등 같은 거요. 지영이 처벌 신호로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법적 증거로 장기적 영양 보고서를 준비 중이에요. 하늘이는 엄마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해야 해요. 27년 일했지만 이렇게 치밀한 학대 계획은 처음 봤어요. 지영은 아이를 프로그래밍하려 했어요. 다음 날 은서가 물감과 빈 노트를 들고 병원에 갔습니다. 새 게임이야. 하늘이 세상이야. 뭐든 그려도 돼. 점수도 옳고 그름도 없어. 하늘이가 머뭇거렸습니다. 멀쩡 없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그걸 그리고 싶지 않구나. 괜찮아. 하늘이가 좋아하는 하늘이나 강아지를 그려도 돼. 하늘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랜턴 든 부엉이를 그릴게요. 같은 시각 여자 교도소에서 지영이 변호사 혁을 만났습니다. 무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자백하고 환용을 구하세요. 지영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죄 없어요. 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어머니가 아니라 피고로 봐요. 서야 당신을 경멸하죠. 지영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늘이는 말을 안 듣는 애였어요. 내가 바로잡지 않으면 망가질 거예요. 혁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다 인정했어요. 이제 조용히 하세요. 일주일 뒤 서울 아동보호단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늘이의 아버지 박민수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3년 전 지영과 이혼한 그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단체에 보낸 편지에는 딸을 결코 잊지 않았다.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서가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그렸어. 은서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은서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곧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날 거야. 누구요? 너를 정말 사랑했던 너희 아빠. 엄마가 막았지만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았어. 하늘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인천공항에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35세, 키 크고 마른 체격에 피곤한 얼굴을 한 남성이었습니다. 최은서 경위님, 그가 물었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 얘기를 듣자마자 울었어요. 울었어요. 지영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하늘이를 만날 준비됐나요? 민수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날 못 알아볼까봐 두려워요. 병원에서 하늘이네는 치료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자 아이가 웃었습니다. 아줌마 왔어요. 특별한 친구를 데려왔어. 민수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늘이가 낯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하늘이 아빠 기억나? 아빠가 너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지. 작은 별 노래, 그때 내가 정말 크게 웃었어.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그 노래 알아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가방에서 회색 부엉이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건 아빠가 간직했던 거야. 우리가 헤어졌을 때 엄마가 가져갔지만 아빠가 되찾으려 했어. 하늘이가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똑같은 인형이에요. 엄마가 망가졌다며 버렸어요. 민수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늘이가 천천히 다가가 민수의 무릎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별, 넌 어디 있니? 아빠는 내가 아빠를 기억하는지 궁금해. 하늘이는 눈을 감고 민수에게 기댔습니다. 민수이 너, 토너마에 지워 해가 아웃도너 큐라이너. 같은 시각 교도소에서 지영이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민이 물었습니다. 심리학 자격증도 없이 왜 행동치료를 했죠?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이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약한 애였어요. 침묵과 인내를 가르쳐야 했죠. 지민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밥을 주지 않고 바닥에서 재우는 게 교육인가요? 지영이 다시 웃었습니다. 최소한 죽진 않았죠. 살아있잖아요.
하늘이는 민수와의 만남 이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더 잘 먹고 더 많이 그렸습니다. 새 그림은 밤하늘, 부엉이, 남자, 그리고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방도 벌점도 없었습니다. 소희가 물었습니다. 여기 누구야? 하늘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희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오길 바라. 하늘이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망가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제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Nhưng đó, am 아니요. 어렵다 도와, 엇보나. 그날 밤 은서와 민준이 병원 발코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검찰에서 지영을 3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조직적 학대, 아동 정신 피해, 양육권 방해, 민수가 정식 양육권 신청을 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민준이 창문 너머 하늘이 방에 따뜻한 불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당신 덕에 운이 좋았어요.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지영은 벽에 선을 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울지 않은 날, 잘못 없는 날, 조용하면 사랑받는다. 간수가 지나가며 미쳤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더 이상 그녀 말을 듣는 이는 없었습니다. 양육권 공판은 한 달 뒤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아동보호단체, 기자, 변호사, 공무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심리학자 김영훈이 하늘이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불안장애가 있고 허락 없이는 밥을 못 먹어요. 하지만 아버지와의 만남 후 긍정적 감정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넘기는 걸 권고합니다. 지민이 덧붙였습니다. 지영은 2021년에도 옷장 감금으로 양육 정지 명령을 받았어요. 지영이 끌려왔습니다. 틀어진 머리와 멍한 눈빛. 양육권 박탈에 반대합니다. 하늘이는 제 딸이에요. 제 잘 알아요. 지민이 반박했습니다. 하늘이는 배고픔, 엄마라는 말을 못 써요. 그거 당신이 아는 거예요? 뭐시겠어요? 더 돼요. 지영이 주장했습니다. 훈련이에요. 아이는 한계를 알아야 해요. 개가 짖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처럼요.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하늘이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었습니다. 엄마는 놀면 안 된다고 했어요. 3시간 조용해야 문이 열렸어요. 아빠는 저를 조용히 시키지 않아요. 재판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영의 양육권을 영구 박탈하고 민수에게 양육권을 이전합니다. 한대리는 6개월간 심리 감독을 받습니다. 지영이 비웃으며 은서를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내가 가르칠 게 남았어요. 은서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당신은 가르친 게 아니라 파괴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와 하늘이는 아동보호센터 뒷마당에서 카카오를 마셨습니다.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바깥 애들은 벌점 없이 놀아요. 민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벌점이 없어도 없어요. 크면서 자란 아이는 벌점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어요. 하늘이의 그림에는 아버지, 부엉이, 은서,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없어요. 엄마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아이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은서와 민준이 발코니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하늘이가 괜찮을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지는 못하겠지만 침묵 속이 아니라 빛 속에서 자랄 거예요. 하늘이는 서울 외곽의 아동학대 피해자 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초록 잔디와 그네, 아이들 그림이 벽에 붙은 집이었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있고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센터장 이정희가 하늘이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봉이라는 강아지가 있어. 처음엔 소리를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짖지. 하늘이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라고 불러도 돼요. 누구 허락도 필요 없어? 하늘이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센터에서 지냈습니다. 민수는 매일 방문했습니다.
하늘이는 말하는 걸 서두르지 말아야 해요. 안전하다는 걸 다시 배워야 하니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이가 그냥 자기 자신이 되길 바라요. 오후, 하늘이는 다른 아이들과 색칠놀이를 했습니다. 곱슬머리 소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하늘이가 망설이다가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소녀가 환호했습니다. 그건 책 속 공주 이름 같아.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은서가 경찰서로 돌아오자 민준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영, 8년 징역이에요. 4년간 감형 없어요. 지영은 하늘이에게 편지를 썼지만 은서는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이가 자기 이름을 두려움 없이 부를 때까지는 안 보여줄 거예요. 하늘이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고 노란 신발을 골랐습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초록색으로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지? 하늘이가 다시 말했다. 초록 아이스크림.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이의 생일은 민수의 새 아파트에서 열렸습니다. 케이크, 풍선, 리본 단봉이, 센터 친구들이 왔습니다. 은서도 왔습니다. 하늘이가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여경, 아버지, 강아지, 별이 가득한 하늘, 고마워요. 저를 구해줘서 은서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강했어. 민수가 말했다. 경찰에게 이런 말 할 줄 몰랐는데 포기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은서가 웃었습니다. 하늘이 생일에 매년 올 거야. 자리 준비해. 하늘이가 환호했습니다. 아줌마 자리 이미 그렸어요. 하늘이의 삶은 새 리듬을 찾았습니다. 강제 스케줄, 벌점, 침묵 강요는 사라졌습니다. 매일 색깔, 음식, 친구를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니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자전거를 타고 읽기를 배우고 매일 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새 이름 썼어요. 그림에는 작고 용감한 부엉이 하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내가 지은 거지.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엉이처럼 빛이 있으니까요. 민준이 새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영, 8년형, 확정. 항소 안 했어요. 지영은 하늘이 편지를 썼지만 하늘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민준이 동의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책임이야. 하늘이는 센터에서 정의와 체스를 하늘이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전 어른 부엉이에요. 밤에도 날 수 있어요. 정의가 웃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한 아이는 처음이에요. 갇힌 꿈을 꾸면 봉을 불러요. 봉이 크게 짖으면 엄마가 싫어할 거예요. 은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를 아프게 했던 사람은 이제 모두야. 멍, 법원이 멀리 보냈어. 하늘이가 봉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화났어요. 은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엔 화났지. 하지만 나중엔 슬펐어. 어떤 어른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다른 이를 아프게 한단다.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다시 배워야겠네요. 한 달 뒤, 민수가 영구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새 집에는 침실 2개, 그린방, 라벤더 정원이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별무늬 벽지, 부엉이 램프, 보라색 커튼을 골랐습니다. 첫 저녁 하늘이는 식탁에서 그림을 그리며 스파게티를 먹었고 은서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골랐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옛 노래를 들으면 내가 민수를 아빠라고 부른 날이 떠올라. 이젠 원하는 걸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민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일 머리 자르고 싶어.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똑똑한 부엉이 스타일로요. 가을 저녁, 은서에게 소포가 왔습니다. 알신자 없이 뒷면에 적힌 글씨, 빨간 가방은 필요 없어요. 이제 색깔 상자와 자유가 있어요. 은서가 그림을 책상에 올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조용한 거리의 가로등 불빛 속에서 무언가가 끝나고 새 시작이 열렸습니다. 아동보호단체가 하늘이를 생존자 프로젝트에 초대했습니다. 공원에 아이들의 작은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제 조각상은 어때요? 정의가 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야. 하늘이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종이 부엉이로 해요. 누가 불면 날 수 있는 부엉이요. 누가 불면 날 수 있는 부엉이요. 제막식 날, 하늘이의 종이 부엉이, 조각상이 정원 중앙에 놓였습니다. 밑에는 침묵을 강요받은 이들에게 이제 소리를 내세요라고 새겨넣습니다. 하늘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전 하늘이에요. 침묵이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제 목소리를 원해요. 전 가방에 갇혔었지만 이젠 날아올랐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은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광장에 와줘서 고마워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만 늦었어도 달랐을 거예요. 민수가 답했습니다. 당신은 딱 맞춰 왔어요. 랜턴 든 부엉이처럼. 하늘이는 집 정원에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부엉이 인형, 그림, 작은 종이 한 장. 전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젠 제가 용감하다는 걸 알아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은서 아줌마. 전 더 이상 침없게임 안 해요. 이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이가 집으로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아빠, 새 이야기 있어요. 민수가 부엉이에서 대답했습니다. 듣고 있어, 내 공주. 아무도 하늘이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워. 이 이야기는 침묵이 항상 순종이 아니라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상처도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통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어른들이 학대 앞에서 침묵하면 아기 자랄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나서고 한 손이 제때 뻗어진다면 모든 어둠은 물러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건 책임이자 최고의 인간적 의무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